어느 바쁜 도심 속 작은 아파트에서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높은 빌딩 숲 가운데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던 철수는 어느새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은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이었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철수는 그날 저녁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깊은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책에는 명상의 다양한 방법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내적 안정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책에 등장한 명상의 한 기법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첫 명상 실험이 시작되었다. 철수는 편안한 옷을 입고 동이 트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베란다에 앉았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 단순한 숫자 세기가 점점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고, 번잡했던 생각들이 차츰 자리를 비웠다. 그 순간 철수는 몸 안에 숨겨져 있었던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명상은 철수의 아침 일과로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의욕이 생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시간이 흘러 명상은 철수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제는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닌 자신과 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깨달았다. 고요한 아침 시간, 그저 앉아 깊게 호흡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철수는 필요한 힘을 얻고 있었다. 명상은 그에게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해주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소중한 지혜가 되었다. 이후로도 철수는 꾸준히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다. 그는 명상을 통해 얻는 내적 평화와 힘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명상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그곳에서 철수는 자신이 얻은 지혜와 경험들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며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시작한다. 철수의 삶에는 더 이상 격렬한 폭풍우가 아닌 잔잔한 바람과 따스한 빛이 가득하다. 두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헬스장에 가는 시간이 부족해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루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정보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았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해보려 한다.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아봐야 했다. 집에는 특별한 운동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들을 중심으로 루틴을 구성하기로 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들인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등을 포함시켰다. 첫날 동기부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푸시업을 20개 세트를 2번 진행했다.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지만 점점 근육이 피로해져 갔다. 하지만 이내 나는 푸시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 팔, 어깨 근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푸시업을 기본 운동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처음에 15회씩 3세트를 목표로 했고, 운동을 하면서 하체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이마저도 내 몸이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플랭크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30초를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길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 플랭크는 배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운동 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곧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내 몸에는 점차 변화가 느껴졌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체력이 향상된 느낌이었다. 난 더 이상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욱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여기에 그치지 않기로 했다. 주말마다 운동 루틴을 다소 변형하고 새로운 동작들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나중에는 덤벨이나 저항 밴드를 추가로 구매해 더 다양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돌이켜보면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꾸준함과 인내심이 가장 큰 보상이다 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날이 오면 좋겠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경험했다. 당시의 인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방법을 찾아갔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물을 활용한 디톡스 방법이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깊게 빛나는 어느 작은 마을에 소나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로 존경받는 인물로 자연, 요법에 능통했다. 그녀의 일상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묻어 있었다. 그런 소나에게 마을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준 이 소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요즘 들어 몸도 무거운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네요. 조금 더 상쾌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나는 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 내가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무언가일 거야. 내게 매일 식수 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준은 고개를 저었다. 소나는 물만으로 디톡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렴. 이건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밤새 쌓였던 불순물들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도 틈틈이 물을 마셔주면 결국 몸속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준은 수긍하며 소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첫 번째 물잔을 들이켰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몇 주 후 준은 다시 소나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놀랍네요. 매일 물을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다니. 이제 몸이 더 가벼워지고 마치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소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은 삶의 기본이고 가장 순수한 것이란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보면 몸과 마음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어.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앞으로도 잊지 말고 물로 몸을 사랑하면 좋겠구나. 소나의 말은 준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일 아침과 틈틈이 물을 마시며 건강을 챙겼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물만으로도 디톡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일 식수 약법은 마치 마법 같은 힘이 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은 물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물만으로 디톡스 효과를 얻는 매일 식수 요법의 놀라운 이야기였다. 네 번째 이야기. 한창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의 저녁을 즐길 기회가 생겼다. 저녁 모임 장소는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 바비큐 식당이었다. 나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며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 때마침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맛깔스러운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다이어트 중이던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군침만 흘렀다. 결국 나는 그동안 억누르려 했던 욕망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하자라며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모셔두었던 다이어트 계획서를 떠올렸다. 계획서를 펼쳐보니 다이어트 중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 10가지 목록이 눈에 띄었다. 목록을 보니 그날 저녁 섭취했던 것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우선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가공육. 한국 바비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지와 햄이 바로 그것이었다. 보통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에 큰 방해가 된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 역시나 고기 옆에 놓인 튀김 요리들이 떠올랐다. 튀김은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조리법이라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의 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료.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마신 음료수의 설탕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던 내가 무척 부끄러웠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빵과 흰쌀이었다. 당일 저녁의 반찬 중 쌀밥을 곁들였던 나는 공연히 그 밥 한 공기가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흰빵과 흰쌀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야 할 음식으로 지목된다. 여섯 번째로는 가공된 스낵과 과자가 있었다. 고기를 기다리며 무심코 집어 먹었던 스낵이 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공 유제품이었다. 일곱 번째는 패스트푸드. 이날의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 전에 바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덟 번째는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중이면서도 간혹 저녁 후 디저트를 즐기곤 했던 내 모습을 반성해야 했다. 아홉 번째로는 술.
이 언급되어 있었다. 모임 중 한두 잔의 술이 그저 즐거운 분위기 조성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칼로리와 당분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옵션은 아니었다. 마지못해 알아본 마지막 목록은 초콜릿과 사탕이었다. 다행히 그날은 먹지 않았지만 종종 나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수단이기도 했던 이들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다졌다. 이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지나친 극단은 금물이다 라는 말을 떠올렸다.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었으나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매일 먹지는 않되 가끔씩 적절하게 섭취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다이어트란 체중을 감량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신적 균형을 찾는 일이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음식 선택에 좀 더 현명해질 것이며 균형 잡힌 건강 다이어트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